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이제 그 출마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계속 예상은 했지만 혹시나 했었는데 결국은 출마하는 것으로 어디에서 출마를 한다? 계양을에서 출마한다. 계양의 옛날 지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? 안남이라고 그랬잖아요.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안남하고 계양하고는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다.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과연 지난번에 윤영선 후보하고 했을 때 10%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. 윤영선 후보는 그 지역에서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뭐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병원 그 운영하셨던 분이니까 인지도가 조금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까지 한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도 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장까지 하고 그런 경력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? 그런데 둘이 붙여놨는데 딱 10%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. 그래서 그때도 좀 그 이상하다, 좀 예외다, 의외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대신에 윤영선 후보가 이제 그 뭐야 자리를 갖다 비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후보가 딱 등장을 했는데 원희룡 후보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길 수 있을까?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회의적이다. 그 원희룡 후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. 더군다나 지금 원희룡 후보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한데 아바타를 데리고 다니잖아요. 그 아바타가 누굽니까? 이천수. 이천수 선수가 저는 그렇게 고분고분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. 이천수 하면 한성질하는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원희룡 후보하고 같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뭐 식당 가가지고도 공손하게 인사하고 아유 저는 만약에 누가 이천수 선수한테 막 뭐라고 그러면 대들고 오히려 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고분고분하다. 그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자세히 보면 좀 다른데 얼핏 보면 원희룡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천수 선수하고 굉장히 닮았어요. 그러니까 아바타인데 참으로 쓸모 있는 참으로 이렇게 효과가 있는 그런 아바타를 어디서 그렇게 찾았는지 잘 찾았다. 일단 기세부터 그런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 뭐야 잠깐만 저 PD님 그것 좀 지지율 그것 좀 그 보여주세요. 인천. 아, 지지율이 계양 을 가상 대결이 45.2 대 41.6이에요. 이게 3.6%거든요.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에는 제 기억 저기 몇 대 몇이었는가? 불과 일주일 전에는 44 대 34였어요. 그러니까 그때는 10%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3.6% 차이로 6.4%를 원희룡 후보가 줄인 거예요. 줄여가지고 이게 치고 올라가는 기세가 만만치 않다. 그 다음에 앞으로는 더 심할 수 있겠다. 일단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있어요. 어떤 변수가 있느냐? 저기 이렇게 쭉 보면 그 인천 계양구를 가상대결 까맣게 큰 글씨 있고 그 밑으로 단위 퍼센트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? 선거구 획정 전 조사라고 그랬어요. 그러면 그 계양을에 선거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? 이전에는 계산동이라고 있대요. 계산동에 계산 1, 2, 3동하고 뭐 계양동에 뭐 1, 2, 3, 4동하고 해가지고 그게 계양을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계양에 작전 서운동이 있는데 그 작전 서운동은 계양갑이었어요.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싹 바꿔치기 했어요. 그거 한번 좀 그 보여주시겠어요?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 윤영선은 55.24 대 44.75%였어요. 그러니까 격차가 10.49%였거든요. 그런데 계양을의 지역구가 어디냐? 계산 1, 2, 3, 4동, 계양 1동, 2동, 3동 이게 계양을의 지역구인데 여기서 쭈루룩 보면 다 뭐 이제 50.79%부터 60.39%까지 이재명 대표가 다 앞섰어요. 그러니까 윤영선 후보는 다 40%대만 얻었고 계양 3동만 39.61%를 얻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차이가 가장 적은 게 어딜까요?
계산 1동일까요? 2동일까요? 3동일까요? 계산 1동이잖아요. 계산 1동은 이재명이 50.79%, 그 다음에 윤영선이 49.21%, 격차가 1.58%밖에 안 났어요. 그런데 계산 2동 몇 프로입니까? 7.4%, 7.04%, 계산 3동은 6.7%, 그 다음에 계양 3동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.78%.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한테 불리한 그 별로 유리하지 않은, 지난번에는 이겼으니까 어쨌든 거의 뭐 그 삐까삐까했던 계산 1동은 그 계양 갑으로 보내고,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. 이걸 갖다가 쭉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? 이게 이제 그 계양갑 21대 총선.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그거는 보선이니까 그 총선하고 지난번 총선하고 좀 차이는 있을 텐데, 어쨌든 계양갑은 효성 1동 2동, 작전 1동 2동, 작전 서운동 이렇게 5개 동으로 그 되어 있는데, 여기서 효성동하고 작전동은 다 몇 퍼센트입니까? 50%대를 갖다가 이겼단 말이에요. 그런데 작전 서운동에서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후보가 몇 퍼센트를 얻었는가? 62.1% 얻었잖아요. 그러니까 작전 서운동은 찐 민주당 친명, 찐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유권자들로 모여 있는 곳이다. 그러니까 격차가 효성 1동 같은 경우, 효성 2동, 뭐 작전 2동 이런 데는 19.21%, 그 다음에 20% 초반대였는데, 작전 서운동은 어떻게 됐습니까? 26.58%이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지지율 격차는 옛날 계양 을의 그 지역구였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3.6%로 나오지만, 요거를 계산 1동을 빼고 작전 서운동을 넣고 다시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3.6%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질 것 같다. 한 6, 7% 정도 벌어지지 않을까요?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,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마음이 급하고 사실은 쫄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다 보십시오. 다 계산에 1, 2, 3, 4동은 다 계양을인데 왜 계산동에서 1동만 빼가지고 이걸 갑으로 넣습니까? 그 다음에 작전동은 1동, 2동, 작전 서운동 다 계양갑인데 왜 작전 서운동만 빼가지고 계양을에다가 넣습니까? 명칭만 봐도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말이 안 된다,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거구를 이런 식으로 획정하는 거를 갖다가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, 게리맨더링이 사람 이름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나, 제명맨더링 뭐 이런 이야기하기 좀 그렇고,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이재명 대표가 제1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제명의 제이하고 그 성의 리하고 해가지고 JM 리라고도 하고 그냥 그 줄이면 제1이라고도 하니까,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런 게 바로 제리맨더링이다,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이재명 대표는 어디든지 본인이 가는 곳마다 다 농단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판결문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,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요, 검찰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,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의 시정을 농단했다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 그렇게 국정농단 했던 사람인데,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? 그 박근혜 전 대통령,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문제가 됐던 게 한 요만큼이라고 하면,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, 그 코딱지만한 성남시, 물론 코딱지, 뭐 대한민국에 비해서 코딱지란 이야기예요. 그만한 성남시의 시장을 갖다가 하면서 농단했던 게 조단위 아닙니까? 그러니까 검찰에서 성남시정을 농단했다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관련해서 대표적인 거는 쌍방울인데, 쌍방울은 아직 기소가 안 됐어요.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검찰에서 쌍방울 뭐 이것저것 그 법인카드, 그러니까 경기도와 관련된 거는 쌍방울 법인카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것들 그 공소장 쓰면서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서 이 경기도 할 때는 도정을 농단했다라고 저는 또 그 검찰에서 공소장에다가 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
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습니까? 뭐 공천하고 뭐 당하고 그러는데 다 나오면서 지금 뭐 오늘도 조금 전에 봤지만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탈당하면서 빨간 잠바 입었잖아요. 참 빨간 잠바가 저는 여자니까 그런가? 어쨌든 뭐 이런 선입견 하면 안 되는데 저도 분홍색 좋아합니다. 어쨌든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.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? 사당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 그건 뭐냐면은 당정을 농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선거 제도도 농단하는 것이 아닌가. 왜 그러냐면은 다른 걸 다 떠나서 비례대표 할 때 연동형으로 할 거냐, 병립형으로 할 거냐,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말이 한 번에 이렇게 나왔다 한 번에 저렇게 나왔다. 그러다가 이번에 결국은 연동형으로 간 건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하느냐? 위성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연동형을 주장하면서 그 위성 정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모순이란 이야기거든요. 창과 방패란 이야기거든요.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연동형 반대한다. 우리는 병립형이 맞다라고 생각한다. 우리나라 정치 실정에는 병립형이 맞다.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위성정당 만들 수 있어요. 그게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으니까. 하지만은 연동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. 왜 필요하냐? 소수 정당이 그 원내에 교두보를 만들어 줘야 된다.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위성정당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크게는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선거 제도를 전 농단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소소하게는 자기의 지역구 관련해서도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카드 할 때 카드 바꿔치기 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? 타짜인가? 뭐 여기에다 이렇게 딱 금고 놓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뭐 에이스 같은 거, 뭐 킹 같은 거 하나 자기한테 더 뭐 얹어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? 제가 봤을 때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양 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 결론을 갖다가 종지부를 잘 찍어주면 좋겠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를 딱 보면서 원희룡 후보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. 저는 그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. 물론 아주 선전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원희룡 장관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원희룡 장관이 약간 그 어렸을 때 다쳐가지고 군대 면제 받았어요. 그게 뭐 이렇게 백으로 이렇게 뺀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그 뭐 자전거 타다고 그랬나 어쨌든 다리를 갖다가 발을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면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이 마라톤도 뛰고요. 저 같으면은 42.19 그거 차로도 먼 거리 아닙니까? 그걸 어떻게 뛰지? 전 참 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축구 좋아한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천수 선수하고 이렇게 죽이 딱딱 맞았나? 어쨌든 이천수 원희 커플이 그 원이 그 다음에 원희룡 원이고 이천수는 이천이네. 그러면 원 더하기 이천이니까 2001인가?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그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꺾어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제리맨더링의 역효과로 그러면 누가 손해를 갖다가 봅니까? 계양갑의 민주당 그 국회의원 후보자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. 왜냐하면 자기한테 텃밭을 갖다가 뺏기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불리한 지역구를 갖다가 지역을 받으니까 계양갑도 뭐 오히려 계양갑에 있는 그 후보가 속으로 아이씨 막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계양갑과 을이 다 그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런 짓까지 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몸이 달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참 이게 만만치 않겠다 선거 자체가 만만치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,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여당 지지하는 사람들과 달라요. 제가 그걸 어디서 확인을 했냐면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? 그때 민주당이 뭐 한 17%인가 이겼잖아요. 근데 그게 단순히 17%로 이긴 게 아니에요. 제가 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서울시장 선거도 아니고 도지사 선거도 아니고 일개 구청장 선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 구청장 선거에
민주당 사람들이 제가 확인한 바로도 여러 명이 주소를 옮겼어요. 그러니까 제가 강남 살고 제가 서초 살고 뭐 목동 살고 막 그러는데 주소를 강서구청으로 강서구청장 강서구로 그냥 옮긴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때 진교훈 후보인가요? 뭐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네. 그 민주당 후보를 갖다 그냥 찍어준 거예요. 자,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열성적이다. 그거는 뭐 이거 꼼수고 이거는 그 뭐 어떻게 보면은 탈법이고 불법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진심이다.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. 그다음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. 이번에 계양을의 지역구의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날 수도 있겠다.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개딸들이든 누구든 계양을로 주소 옮긴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는 2번 뒤통수 맞을 각오를 해야 돼요. 첫 번째 이미 맞았고, 첫 번째는 이미 계산 일동 뺏기고 작전 서운동 들어왔으니까 이미 여기서만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1000표 이상, 뭐 한 2, 3천 표 정도는 이미 이제 깔고 들어간 거다. 이재명 후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1000명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계양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뭐 개딸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가지고 마치 계양을의 주민인 것처럼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.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뭐 원희룡 후보가 여태까지 선거 불패라면서요.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올해가 또 청룡의 해니까 청룡의 해 희룡이가 잘 되기를 저는 바라는데 그런데 그 만만치 않을 것이다. 생각과 그 다를 수 있다. 그 다음에 여기에 사활을 건다. 이재명 대표의 목표는 뭡니까? 이재명 대표의 제1번 목표는 뭐냐면은 무조건적으로 국회의원 당선되는 거예요. 국회의원이 안 되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은 임종석에 놓여질 것이다. 임종석에 놓이는 게 아니고 안 되면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면 그러면 진짜 임종석에 갈 수도 있다. 두 번째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? 저는 그거는 이제 근데 과반수를 얻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왜 저러고 있지? 저는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 그래서 어쨌든 버텨서 다음번 대선의 후보로 나가가지고 대통령 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궁극적인 목표일 텐데 그게 가능해서는 안 되겠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?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.